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의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필수 지혜를 제공합니다. 클레이슨은 부를 축적하는 7가지 비결과 재물을 다스리는 5가지 법칙을 바빌론의 최고 부자 아카드의 경험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인들은 돈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지출을 조절하며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 선순환 기본 원칙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아카드의 통찰력 있는 조언을 통해 내 집 마련과 노후 대비의 길잡이, 그리고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는 그 핵심 비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부자가 되는 비결과 재물 법칙. 고대 바빌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원리를 발견했으며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과 재물의 5가지 법칙을 통해 우리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과 재물의 5가지 법칙에 대해 핵심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 첫째,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생기면 즉시 소비에 나서곤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둘째, 지출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를 사 마시는 대신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연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불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처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원금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법입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집을 장만하는 이유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의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여섯째, 노후 대비의 필요성입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 재물의 5가지 법칙. 첫째,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모으는 것입니다. 아카드의 교훈에 따르면 재물은 저축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매달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현명한 투자처를 찾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가머니설에 넘어가지 않는 법입니다. 투자에 대한 유혹이 많지만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세요. 넷째, 재산을 안전하게 불리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중요성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는 것은 부자가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3. 고대 바빌론의 교훈. 고대 바빌론의 교훈을 현대에 적용하여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어느 날 당신도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여정은 간단하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2. 바빌론의 부를 찾는 지혜. 1. 아카드의 가르침. 부의 원칙. 아카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수입의 10%를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지출을 통제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카드는 이러한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부의 축적을 위한 실천 방법.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카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반드시 이뤄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재정 관리의 중요성. 재정 관리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돈의 가치와 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원칙을 실천하였습니다. 재정 관리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부의 본질과 삶의 가치.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카드는 부의 축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재정적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드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재정 관리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아카드가 제시한 원칙을 현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부의 길잡이.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통해 부의 본질과 축적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아카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재정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의 축적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여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3. 부를 창출하는 법칙. 부를 쌓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카드는 부를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법칙을 배우지 않거나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를 쌓기 위해서는 먼저 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는 단순히 돈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저축의 중요성. 저축은 부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아카드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저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축을 결심했을 때 비로소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며 이는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금액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됩니다. 저축은 단순한 돈의 축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2. 지출 관리의 기술. 부를 쌓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재산을 쌓는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의 소비 내역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3. 부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 부를 창출하기 위한 법칙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카드는 부를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부자들의 마인드셋.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를 창출하기 위한 실천 사례. 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 그리고 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매달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나머지 90%를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저축한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자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액으로 시작한 투자로 인해 큰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를 창출하는 법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를 실천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4. 부자가 되는 첫걸음. 저축의 중요성. 저축이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수적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이 남긴 지혜를 통해 저축의 중요성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소득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축한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죠. 저축의 시작은 소득의 10%를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형편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축한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리의 효과는 저축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예금을 들어도 다음 해의 원금과 이자를 재해치한다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저축의 중요성은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의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종종 노인의 경험과 조언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변치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꾸준히 저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처음 시작한 저축처럼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무처럼 성장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큰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통해 부를 이루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부를 쌓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꾸준한 저축과 현명한 투자로 우리는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생활화하는 방법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결국 저축에서 시작됩니다. 저축이 부자가 되는 길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아에 대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저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5.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1. 부자의 습관과 태도. 부자들은 특정한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과의 인맥을 쌓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를 축적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축의 중요성. 부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축이 필수적입니다. 아카드는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비율을 저축함으로써 미래에 안정된 재정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3. 지출 관리와 소비 줄이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인 만큼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큰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카드의 원칙처럼 10분의 1만 쓰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4. 목표 설정의 필요성.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불확실하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1천만원 모으기와 같은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동기부여가 생기고 돈을 모으는 과정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5. 돈에 불리는 원리. 모은 돈이 조금씩 불어나고 다시 그 돈이 돈을 벌며 재산이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의 마법이 작용하여 초기 투자금이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6. 다양한 수익원 창출. 부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재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시대이므로 추가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업, 투자,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금융 지식의 필요성.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할지를 배우고 이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가져야 합니다. 금융 관련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큰 재산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6. 부를 축적하는 지혜. 부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하고 불려나가는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부를 축적하는 데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필요한 물건만을 예산 안에서 구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 수립은 재정 상태를 통제하고 목적에 맞는 소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 즉 바빌론 현자들은 이러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과 비결을 세웠으며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의 저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는 이 부자들의 돈을 다루는 원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의 축적에 있어 소비와 저축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또한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의 중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를 축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안전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그 자체로 위험이 따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이를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금융 관련 책을 읽고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금융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부의 축적을 향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통해 배운 돈 관리의 원칙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닌 전략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저축 및 소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올바른 원칙과 지혜를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7. 돈 관리와 소비의 지혜. 우리는 흔히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필수 지출이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소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결국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 시대의 부자들은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꽤나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지출을 줄이는 전략.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항목을 점검하고 그중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체 가능한 더 저렴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알뜰폰이나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수립의 필요성.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산은 지출을 관리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소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신의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라 생활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습관은 결국 재정적 자유를 얻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재정적 자산 증대의 원칙. 소비 충동을 자제하고 재정적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저축과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결산을 공유하고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현재 고물가 시대에서 돈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고물가 시대의 돈 관리.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더 돈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비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비필수적인 소비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적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챕터 8. 1. 예산의 중요성과 재정 관리. 예산 수립은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산을 통해 우리는 필수품과 추가 욕구를 충족시키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자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잘 세우면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목표를 향해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지출과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예산에 반영하면 수입의 10분의 9 이하로 지출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따라서 현명한 예산 수립과 실천은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산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의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예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다면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 수립의 기본 원칙. 예산을 수립할 때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과 비정기적인 수입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수 지출은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며 선택 지출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예산은 유연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예산 관리의 이점. 예산 관리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예산을 통해 우리는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 달성을 도와줍니다. 예산을 통해 우리는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재정적 불안감이 줄어들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4. 예산 수립을 위한 단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수입을 파악합니다. 정기적인 수입과 비정기적인 수입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지출을 기록합니다. 모든 지출을 기록하여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지출을 분류합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로 나누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을 설정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5. 예산 관리의 실제 사례. 예산 관리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매달 1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가정은 필수 지출로 7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저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정은 매달 예산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 관리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재정 관리의 필요성.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관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 관리를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다면 재정 관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7. 고대 바빌론의 지혜와 현대의 예산 관리. 고대 바빌론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철저한 계획과 예산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고 나머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현대의 재정 관리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나머지를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죠. 챕터 9. 돈이 돈을 버는 비결.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재산을 증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린 지혜를 가졌습니다. 바빌론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재정 관리의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꾸준한 자산 축적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의 첫 단계는 저축입니다. 물론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입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지출을 절제하는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고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저축에 더 많은 자금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본은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리의 원리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실제 농부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들여 가꾸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확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질 때 그 성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 출처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과 수익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재테크를 통한 수익 창출은 모두 자산을 불리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 한 가지 투자 방식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합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은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는 단기간의 결과가 아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내와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대 바빌론의 재정 원칙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도 그들이 제시한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부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바빌론 부자들의 지혜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관리 방법을 도입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결국 부자는 선택된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습관이 결국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10. 원금을 지키는 투자 전략.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투자의 첫 번째 철칙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통해 부의 본질과 축적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고대 바빌론은 부의 축적과 관리에 대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항상 원금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투자 원칙입니다. 그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1. 안전한 투자처 선택하기.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이 있지만 각 자산의 위험도를 잘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면 채권이나 예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전문가의 조언받기. 자신의 판단만 믿고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지 말고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동향과 투자 기회를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조언을 통해 보다 안전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과거의 실패 사례 분석. 투자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손실을 겪은 사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투자 결정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보다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원금 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 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손실이 전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절매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둔 기준에 따라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투자 전략은 단순히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바탕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과거의 실패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투자에 임한다면 여러분도 안정적인 재산 축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1. 자기 집 마련의 중요성. 집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삶의 근본적인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면 얻는 안정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집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인 여유는 가족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살펴보면 부의 본질과 축적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빌론의 부자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이 부를 쌓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으로 자기 집을 소유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대금업자들은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줄 것이며 집을 짓는 비용이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집 마련은 단순한 재산 형성이 아닌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 자산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집 마련을 통해 가족이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과일의 기쁨은 자신감을 주고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은 모든 평범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회를 잡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한 30대 중반의 직장인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을 하며 자기 집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안정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가족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기 집 마련은 가족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경제적 자산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빌론의 지혜를 통해 이 원칙을 이해하고 현대의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면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기 집 마련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셨죠? 그 시작은 작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과 계획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12. 부자가 되는 핵심 비결.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바빌론의 지혜를 통해 부의 본질과 축적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금전적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고 싶은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렬한 욕망이 있어야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바람보다는 정확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1천만 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달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세 번째로 자신의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기르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는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이는 부의 축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정체된 상태는 뒤처지게 만듭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의 재능과 지혜를 기르는 것이 부를 쌓는 비결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 성공의 기회를 높여야 합니다. 부자들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를 살펴보면 그들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냅니다. 소비보다 투자를 우선시하며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인맥 관리와 책 읽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그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핵심 비결들을 실천한다면 분명히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